네, 안녕하세요. 김용필입니다. 오늘은 11월 3일, 위드 코로나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중앙일보를 보니까요, 위드 코로나 3일째 되는 날, 이 확진자가 급증을 했다. 이 국내 상황입니다. 조기에, 그러니까 빨리 서킷 브레이커가 우려된다. 서킷 브레이커. 네, 좀 어려운 말인데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3일, 오늘이죠. 질병관리청이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667명. 그러니까 전날 이 1,589명보다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1,078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 네 번째로 많은 규모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중앙일보는 이 단계적 일상회복,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죠. 이 돌입 4일째인 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2,000명대 중반으로 올라섰다. 위드 코로나 여파가 본격 반영되기 전인데도 이전부터 이어져 온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으며 환자가 크게 늘었다. 중요한 건 위중증 환자 등의 규모를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할 수준으로 통제하는 건데, 예상보다 빨리 서킷 브레이커, 그러니까 비상계획, 서킷 브레이커, 이 비상계획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확진자 증가는 예상했던 시나리오인 만큼 빨리 의료 대응 채비를 갖추고 고위험군의 부스터샷, 그러니까 추가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중앙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이 3일째가 되는데요. 어제보다 오늘 이 1,000명 이상이 더 확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상계획 상황이 빨리 올 수 있다. 이 서킷 브레이커 상황이 빨리 올 수가 있다. 여기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고위험군에 대한 이 부스터샷, 이 추가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렇게 게재를 했습니다. 또 MBC를 보니까요, 이 중국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신규 확진 93명으로 급증. 네, 중국에서 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신규 확진자가 93명으로 급증했다. 네, 중국 인구가 거의 15억 가까이 되는데요. 이 93명이 늘어난 걸로 이렇게 MBC는 급증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 2일, 그러니까 11월 2일이죠. 하루 동안 109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으며, 이 가운데 해외 유입을 제외한 지역사회 감염은 93명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중순 이후 시작된 이번 코로나19 확산은 전체 31개성 가운데 약 3분의 2로 번졌다. 네, 이 중국도 지금 한 달 전인가요? 그때만 해도 코로나19를 완전히 종식시켰다 이렇게 선언까지 했었는데요. 최근에 아직 두 자리 숫자이기는 하지만은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은 이 제로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를 완전히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은 이 강력한 이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죠. 그리고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 또 장기간 이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MBC가 이 코로나19 지역사회 신규 확진자가 93명이 늘어났지만은 이게 또 많이 늘어나는데 아주 급증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보도를 하고 있는 점이 또 이렇게 눈에 띄었습니다. 네, 이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1일, 2일 이 국내 위드 코로나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함께 오늘 방송에서도 질병관리청이 국내나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이 국내 입국할 때 격리 면제 등 이렇게 완화되는 그런 방역 정책을 내놓은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위드 코로나 이 우려 반, 기대 반으로 이렇게 시시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그런 가운데 이 중국은 이 제로 코로나 이 방역 기조를 밝혔죠. 그래서 강력한 코로나 이 방역 정책을 펼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이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사람들, 뭐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어려움, 그런 상황에 처해 있게 된 것이죠. 특별히 그동안 이 한국 정부의 배려로요, 이 출국 유예를 받으면서 뭐 지난해 3월 달부터죠. 그래서 한 1년 7개월간 이 국내에서 이 가족과 함께 이 보내왔던 이 중국 동포들, 지금은 들어보니까요, 이 법무부 출입국에서 더 이상 출국 유예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위드 코로나를 좀 시행을 하고 있고, 백신 접종도 거의 이렇게 완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한국에서는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격리를 면제해 주는데 왜 중국에서는 격리 면제를 안 해주냐? 그런 중국 정부에 얘기하라, 뭐 이렇게 반응을 가면서 더 이상 출국 유예는 없다는 식으로 하면서 출국을 강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좀 더 이 국제적인 분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KBS가요, 중국이 나홀로 제로 코로나 왜 언제까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보도를 했는데요. 이 보도 내용을 보면은요, 세계 각국이 방역 기준을 완화하며 일상을 회복하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 정책을 쏙쏙 도입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영국이 가장 먼저 위드 코로나에 나섰고 독일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잇따라 대열에 함께 나서고 있다. 한국의 경우 한론 부메랑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하루 확진자 5,000명 수준까지는 용인하며 한동안 실험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물론 네덜란드처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다시 방역 규제를 강화한 나라도 있다. 하지만은 세계적 큰 흐름은 일단 위드 코로나를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중국은 세계적인 이 흐름과 무관하게 이 제로 코로나 이 방역 기조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저한 방역을 위해서 이 봉쇄 조치와 함께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 이 장기 격리 조치를 지금 취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중국만이 갖고 있는 이 속 사정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2중, 3중으로 이 고초를 겪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이 중국 탓만 해야 될 것이냐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 한국에서는 이 중국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라고 하면은 격리 면제 등 완화 조치를 취하고 있죠. 하지만 중국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격리 기간을 지금 3주에서 4주로 더 늘리는 곳도 있고요. 최대 56일간 이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 중국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 한국에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고요. 이 돌파 감염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위드 코로나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쨌든 방역에 있어서 많이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중국이 여기에 대한 경계심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에서요, 지금껏 이 출국 유예를 받으면서 이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기다려왔던 이 중국 동포들에게는요, 더 이상 이 출국 유예는 안 된다. 무조건 출국 조치를 조처하고 있는 이런 당국에 대해서 물론 중국 동포들이 자국민이 아니지만은 책임 있는 모국 정부의 할 일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왜 중국이 이렇게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하는지 나름대로 그 속사정을 좀 알아보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 가늠해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좀 수립국 정책을 펼치는 그런 유연함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그나마 이렇게 관용을 베풀어서 이 출국 유예 조치를 취했다면은 좀 이거에 대해서는 유종의 미를 남길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 중국 동포들에게 진정한 이 모국의 정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출국 유예, 그러니까 출입국 정책을 좀 유연하게 펼쳐나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네, 뭐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 어느 정도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이 동아일보가요, 이 특파원 칼럼을 통해서 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그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요, 이 중국에서 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을 하면은 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라서 단지 전체가 21일간 폐쇄가 된다고 합니다. 21일간, 이 3주 동안 폐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장인은 회사에 갈 수가 없고요. 학생도 학교에 갈 수가 없고, 폐쇄 직전에 이 아파트에 놀러온 다른 지역 주민이 있다면은 이 사람도 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 뭐 이 정도로 이렇게 폐쇄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놀러 왔던 집에서 21일 동안 지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집 밖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또 식료품은 배달로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배달원들이 정해진 곳에 음식을 가져다가 두면은 관리인들이 받아서 주민에게 전달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저는 뭐 중국에 현지에 갔다 오지는 않았지만은 중국 현지에 동아일보 특파원이 정하고 있는 현지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폐쇄된 아파트 단지가 속한 지역 주민의 불편도 크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한국으로 치면은 행정구역상 동 정도가 되는 지역 전체가 중위험 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 단지에서 한 명이라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은 그 동이 그 아파트가 속해 있는 동이 지역이 중위험 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도시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중위험 지역 사람들은 다른 지역 진입이 대부분 차단이 되고 자신이 중위험 지역에 속한 줄 모르고 다른 지역에 갔다가 기차역이나 공항에서 이 QR코드 스캔 후 알게 되면은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동아일보의 특파원이 중국에 나가 있는 특파원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참 중국의 제로 코로나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너무 지나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인데요. 그래도 뭐 중국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 사정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강력한 방역 정책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국민 건강과 생활 안정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년 2월 달에 베이징 북경 올림픽이 열리기 때문에 아마 이 내년에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열리게 되면은 이렇게 북경, 베이징은 여름 하계 올림픽하고 겨울 동계 올림픽을 다 개최하는 그런 유일한 또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상징성이 높고 중국의 국가적 위상도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확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관건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3연임을 앞둔 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이 두드러진 실적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19 통제였는데 이것이 이제 무너지게 되면은 그 실적이 또 무너지게 되고 3연임에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정치적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이전에 언론들이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것입니다. 뭐 중국의 이런 속사정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뭐 중국도 이 백신 접종률이 70%를 웃도르고 있습니다. 한 76%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지난 10월 27일 YTN 방송을 보니까 중국의 접종률이 76%였고요. 3살 아이도 본격적으로 접종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중국이 이렇게 백신 접종률이 76%에 달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도시를 통째로 봉쇄하고 또 책임자를 패면하는 등 고강도의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또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중국이 언제까지 이렇게 제로 코로나 방역 기조를 계속하겠냐, 아마 그 지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바라보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흐름과 너무나 상반되는 데다가 중국 국민의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분석이죠. 아무튼 이 한국 당국은 위드 코로나로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지 않고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이런 것을 감수하면서 또 단계적 일상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요. 그래서 이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 본다면은 이 중국으로 출국을 보류하고자 하는 중국 동포들에게는
이 출국 유예 정책도 그대로 유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중국의 방역 정책은 내년 북경 올림픽 때까지만이라도 해외 입국자를 최대한 막겠다는 그런 정책적 의지가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 동포들에게 당신은 중국인이니까 중국 정부에게 격리 면제를 요청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모국 정부로서 이 무책임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사 이 북경 동계 올림픽 때까지가 아니더라도 이 중국의 방역 기조가 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이 백신 접종자에게 격리 면제를 해줄 수 있는 어떤 중국 당국의 이런 완화 정책이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이 출국 유예 조치를 좀 유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또 정중히 요구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 이 중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한 중국 동포들에게는 모국의 정, 더욱 이 모국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위드 코로나 이 3일째를 맞이해서요. 이 분위기와 함께 이 중국 그리고 이렇게 중국 정부의 출국 유예 계속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시민대표 편집부장 김영필이었습니다.